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12주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조직의 의사결정 관점에서 이제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1차 시에 이제 그 관리자가 의사결정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절차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제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거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왜냐하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세부 기술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해서 조직의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에서 자료 분석과,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분석과 관련된 BI, 그 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이 결과 이게 이제 시각화 쪽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과 표시를 위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그 BI라고 하는 어떤 그 큰 개념 안에서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분석 결과를 사용자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죠. 어떻게 제공해 줄지에 대한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료 분석을 위한 그 BI 기술들, 어플리케이션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차원 데이터 분석 또는 온라인 분석 처리 OLAP. OLAP는 여러분 그 데이터와 지식 경영에서도 나왔죠. 실제 BI의 상당 부분이 이제 데이터 분석과 이제 관련돼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고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했죠.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OLAP, 멀티 디멘셔널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차원이 여러 가지죠. 다차원. 차원이 많다는 말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면이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OLAP 기술 아니면 여기서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다음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에서 Decision Support System, 이렇게 세 가지. 요 말고도 또 더 있지만 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OLAP 아니면 다차원 데이터 분석은, 그 개념은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하는 OLAP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가운데 어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고, 사용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기준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다차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데이터와 지식 경영에서 우리가 그 큐브를 봤었죠. 일종 큐브. 아홉 칸짜리로 하죠. 이게 굳이 9칸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12칸, 16칸, 더 이제 디멘션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면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큐브가 이걸 뭐 돌리거나 이걸 뭐 뒤집거나 하면은 다른 면이 보여서 다양한 면, 다차원, 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오중과 데이터와 지식 관리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우리 그래서 뭐 제품 뭐 연도별로 제품 X, Y, 뭐 지역, 뭐 시간, 이렇게 이제 X, Y, 그러니까 제품, 지역, 시간, 이 세 개의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OLAP의 그 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딱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면이 단데, OLAP는 다차원, 여러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조합을. 그 축이라고 하는 게 X, Y, 뭐 G. X가 만약에 뭐 시간이고, Y가 제품이고, 그 다음에
지가 뭐 장소라고 했을 때 여기 말고도 뭐 W 뭐 성별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성별 다른 축이 이제 추가가 되어 가지고 다양한 면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OLAP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다차원 정보를 제공해 준다. 중간에 매개자 없이도 사용자와 직접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고 뭐 결국 궁극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뭐 대화형 정보 분석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정보를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적어놓은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그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그 기술이 데이터 마이닝인데 마이닝은 우리 옛날에 그 뭐냐 채굴 한다 하죠. 채굴 그 석탄 채굴 요즘 뭐 그 암호화폐 이제 뭐 코인 채굴 한다 뭐 그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석탄 채굴이나 뭐 코인 채굴이나 똑같이 석탄 채굴 아니 금 채굴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데이터 마이닝이 무슨 의미인지를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이나 석탄 그 광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 광부들이 계속 그러니까 석탄이 있는 곳 아니면 금이 있는 그쪽을 계속 뭐 파가지고 금이 좀 많이 있는 그 뭐 돌이나 흙 뭐 이런데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서 금만 추출해 내는 거죠. 전체가 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위만큼 한 덩어리가 있는 경우는 뭐 없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어떤 광물에 돌에 예를 들어서 금이 여기도 좀 붙어 있고 저기도 좀 붙어 있고 여기도 좀 붙어 있고 여러 군데 붙어 있는 그 돌을 채굴을 해가 뜯어내 가지고 그 돌에서 금만 채굴해 내는 거죠. 이제 채굴하는 이제 또 기술이 있고 예? 그게 마이닝 기술이죠. 데이터 마이닝은 여기 의미대로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해서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의사결정에 이용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이렇게 5개의 별만 정말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여기 엄청 많아요. 뭐 쓰레기 더미 안에서 여러분들 그 실제 그 쓰레기 더미 안에 찾아보면은 뭐 쓸 거 많죠. 근데 그걸 가져 뽑아내야 되죠. 약간 저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재활용 센터 가면 그 의료 재활용 있죠. 저희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좀 약간 그 예물로 받았던 시계를 옷 안에 넣어두고 그 옷을 옷 재활용 거기에다 버렸어요. 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옷 재활용 그 자원 관리하는 대로 이제 다 옮겨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아파트의 그 관리실에서 어딘지를 업체를 알아서 이제 그쪽 찾아가지고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거기 가니까 옷이 소위 말해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그걸 진짜 막 뒤져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버렸던 옷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정작 그 안에 시계는 없었습니다. 옷은 찾았는데 시계는 실제 그 집에 있었어요. 집에 다른 곳에.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그 산더미 같은 옷더미에서 진짜 제가 뒤지고 찾다 보니까 포장도 안 뜯은 새 옷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버리는구나 이제 그때 그렇게 알았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비닐 포장 그대로 돼 있는 옷도 되게 많이 버렸었어요. 데이터도 그 산더미 같은 데이터 속에서 포장 안 뜯은 옷은 바로 그냥 입어도 되니까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그 데이터들 간에 어떤 뭐 상관관계나 아니면 뭐 인과관계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분석 기술을 통해서 찾아내는 게 데이터 마이닝 기술입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 판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말 오전에는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가 그리고 팔리는 상품들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서 마케팅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주말 오전입니다. 백화점은 결국 이제 백화점 판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하루 그 손님들이 와서 이것저것 다 사가니까. 근데 주말 오전에는 어떤 상품이 잘 팔릴까 이제 그걸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좀 잘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활동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똑같아요. 일반 대형 마트에서 평일 오전, 평일 오후,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시간대별로 나눠서 많이 팔리는 제품 아니면 계절별로 많이 팔리는 제품 이런 것들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기업이 마케팅 판매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은 그래서 소매업, 금융, 제조 생산, 보험, 심지어 뭐 경찰 행정 업무, 우리 건강 관리하는 헬스케어나 마케팅이나 아니면 그 일기예보, 일기죠, 일기, 교육 이런 일반 사회 분야에서 다 적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환자의 어떤 인구 통계와 이제 주요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증세와 원인을 이제 식별하고 처방하기 위해 보다 나은 어떤 그런 그 정보 기술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기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뭐 그 일기 예측하는 데 있죠. 거기서 저기 뭐야 우리 뭐 슈퍼 컴퓨터 쓴다고 하죠. 슈퍼 컴퓨터가 그 안에서 하는 게 다 그 데이터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슈퍼 컴퓨터가 분석을 하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 변수를 엄청나게 가정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온 결과를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 그 예보하시는 분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 해석에 대한 문제가 좀 잘못되면 일기예보가 이제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죠. 자,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옛날에 엄청나게 이제 그 정보기술 분야에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던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조나 대학이나 아리조나 주립 대학에서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이제 했었고, DSS는 이제 어떤 광범위한 사용자 참여와 이제 함께 반구조화된 과제나 일부 비구조화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모형과 데이터를 이제 결합을 해주는 형태고, 이러한 그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데이터 모형이라고 하는 게 현실을 좀 더 단순화시켜 표현하는 어떤 추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의 어떤 요소를 좀 모형 형태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게 그 모형입니다. DSS는 보통 이제 그 학습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향상시켜 모든 어떤 수준의 의사결정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DSS나 아니면 뭐 수학적 모형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그 의사결정이나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뭐 이런 기술들 뒤에 있는 게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잡한 수학적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죠. 통계 프로그램도 다 똑같죠. 통계 프로그램도 뭐 평균 구한다, 편차 구한다, 뭐 뒤에 그 수학적 공식이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DSSS는 이제 정보를 도시화해서 이제 분석 모델과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해서 여기에서는 DSS 상에서는 뭐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분석, 뭐 목표 탐색 분석, 뭐 기타 어떤 다양한 분석을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뭐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의사결정 모형에서 어떤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 얼만큼 민감하게 작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이고,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나올 건지 저런 시나리오에서는 어떻게 나올 건지 뭐 시나리오 분석에서 이 DSS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 시나리오 분석에서 많이 나온 게 이제 what if 애널리시스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어떨까? 그 시나리오보다 틀리죠. 만약에 뭐 저기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제품 생산할 때 매출과 그 다음에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what if 뭐 국제 유가가 어떤 뭐 1센트 오르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이런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이제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빅데이터 분석해서 뭐 BI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절차가 기본 절차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먼저 데이터를 자 그냥 수집하죠. 수집. 이 데이터, 저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 반구조화된 데이터, 구조 없는 데이터 다 수집을 합니다.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이걸 정제시킵니다. 정제. 즉 분석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뭐 저기 뭐야 그 밭에서 당근 바로 뽑아오면은 요리 못하죠. 정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바깥에 뭐 좀 뭐 그런 것들 잘라낼 거 잘라내고 정제하는 과정. 데이터도 똑같이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분석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여러분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에 쓰는 용어로 하면 시각화입니다. 여기서 하면 이제 결과 표시죠. 예? 데이터 분석에서 손이 그러니까 일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이 여기입니다. 정제. 예, 똑같죠,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좀 잘하는 편인데, 우리 그 식당에 가면 요리사가 요리하기 위해서 재료를 다 준비해주는 보조원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일이 되게 많아요. 양파 다 다듬어서 잘라놔야 되고, 마늘 다 저기 다듬어, 마늘 하나하나 다 까는 것도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즘 뭐, 까놓은 마늘도 파는데, 까놓은 마늘은 또 그만큼 또 이제 또 그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마늘 향이 또 덜하니까 소위 좀 괜찮은 식당들은 마늘 다 까서 쓰거든요. 그 다음에 다져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저기 기타 파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다 씻어놔야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요리 요리의 그 아이템에 맞게 또 크기별로 또 잘라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리사가 와서 이제 탁 요리를 다 하죠. 자기 레시피를 가지고. 실제 그 재료 준비하는 게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정제하는 게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이 시각화입니다. 보여주는 거. 근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실제. 그게 얼마만큼 이제 IT 기술 기반으로서 자동화시켜서 잘 되냐에 따라서 훨씬 더 일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과 표시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대시보드, 데이터 시각화 기술, 실시간 BI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그 CEO 최고 경영층의 어떤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어떤 정보 시스템이 옛날에 이제 중역 정보 시스템이라 불렀는데 중역이 executive를 하죠. CEO가 executive 이제 Chief Executive 이제 오피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executive가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고위층을 이제 표시하는 건데 거기서 진화가 된 게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는 그래픽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있네요. 대시보드 해서 여기는 이제 뭐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해서 그러니까 성과 지표입니다. 중요 성과 지표 해서 그 cost per sale 비용이죠. 판매당 비용. 그 다음에 다운로드 per sale 이제 다운로드 각 다운로드 받은 한 거에 대한 매출. 그 다음에 이게 수익이네요. 이익, 레비뉴. 그 다음에 그 순수 이익 얼만큼 되는지 이 중요한 것들 딱 이렇게 이제 약간 우리 그 자동차 속도계처럼 게이지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꽃갈콘 뒤로 이제 돼 있는 거 웹사이트 비짓 클래스 해가지고 딱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런 게 이제 이러한 형태의 뭐 소위 말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뒤에 데이터 분석이 다 돼야 돼서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약간 고위층입니다. 고위층은 정보 기술에 대해서 100% 이해를 잘 못하지만 대신 시각화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딱 그림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예?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그림 보세요. 마케팅 비용과 이제 레비뉴 비교한 겁니다. 파란색이 레비뉴고 이게 약간 그 오렌지색이 마케팅 비용인데
마케팅 비용이 만약에 이만큼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이만큼 썼는데 이만큼 못 벌이들 있다.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각각 이제 달별로 비교를 했는데 바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두니까 여기 있네요. 3월달, 5월달, 예? 3월달 제일 낫네요. 마케팅 비용 이만큼 썼는데 레비뉴는 이만큼 나왔으니까 5월달은 마케팅 비용 더 썼는데 수익은 3월달하고 별 차이가 없죠. 4월달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 증가인데 수익은 3월달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이걸 이제 바로바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어떤 결과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했고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관심이 없습니다. 요것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 대시보드의 기능이라 해가지고 여기 뭐 드릴다운 주요 성공 요인, 주요 성과 지표, 상태 접근, 추세 분석, 예외 보고 뭐 이런 것들 해서 몇 가지 이제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드릴다운은 뭐 여러 수준으로 상세 정보에 다가간 능력, 뭐 일련의 메뉴나 인텔리전스 에이전트와 자연어 처리 등을 활용해서 직접 질의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가능. 즉 어떠한 정보가 있으면 그걸 드릴다운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고. 주요 성공 요인과 주요 성과 지표는 이제 기업의 성공의 가장 주요한 그런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KPI, 즉 주요 성과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고 또 뒤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지금 KPI로 되어 있죠. 주요 성과 지표. 상태 접근은 종종 실시간으로 KPI나 다른 측정치에서 이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다 해서 뭐 바로바로 이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고 추세는 이제 예측 방법을 이용해서 투사된 KPI와 다른 측정치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추세를 분석한다 해서 뭐 100%딱 맞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추세, 레비뉴와 마케팅 비용에 대한 그 달별 추세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 예외 보고해서 특정 허용치보다 큰 편차를 강조하는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그 분석 말고도 뭔가 좀 새로운 게 나타났다 했으면 그걸 이제 뭐 우리가 이거는 이런 경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것들 이제 그 예외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고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이제 여기 스크린상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요 위에 뭐 상당히 많은 그 지표들이 보이는데 이걸 이제 다 알려주는 거고 이거보다 더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성과 지표를 관리하는 그 조정실 해가지고 뭐 스크린 엄청나게 많고 뭐 저기 그래프 엄청나게 많죠. 그 지표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어떤 그런 일종의 이게 뭐 우리 그 어디입니까 어떤 교통통제 관제실에서 서울 시내 전국의 CCTV 다 관리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이런 뭐 파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 많은 데이터가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대시보드도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한 기술이고 그 외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 기술로 해서 데이터가 이제 처리되고 나면 이제 텍스트나 그래프 그리고 뭐 테이블 같은 것이 이제 시각적인 형태로 이제 사용자한테 전달된다 해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해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뭐 의사결정 지원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 외에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더 많은 이제 조직에서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현실 마이닝 가상 현실 이런 것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리 정보 시스템은 이제 전자화된 지도를 사용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표시해주는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뭐 지오 코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오 코딩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 일종의 처리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기획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지도 기반으로 거기에다가 뭔가를 덮어서 보여주는 예전에 이야기한 뭐 매시업처럼 그런 시각화된 그 기술이 제일 많이 적용되는 데가 지리 정보 시스템이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지도 정보에다가 뭐 식당 정보, 지도 정보에다가 뭐 교통 정보, 지도 정보에다가 뭐 병원 정보 이런 것들 다 지도 정보에다가 병원 정보, 그다음 교통 정보 합쳐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어떤 병원까지 가는데 어떤 경로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 기술 관련해서 지리 정보 시스템은 이제 메시업 기능과 상당히 이제 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 해서 뭐 뉴욕이나 싱가포르 기타 주요 도시에서 이러한 그 지오 코딩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현실 마이닝은 요즘 뭐 여러분들 요즘 뭐 내비게이션도 이제 뭐 3D나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최근에 이제 아주 뭐 중요하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지리 정보 시스템 중에서 이제 하나이고, 이게 이제 그 GPS하고 이제 그 지리 정보 시스템하고 GPS하고 이제 그 통합적으로 사용돼서 현실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도 정보와 GPS, 현실 나의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합쳐가지고 그 현실적인 어떤 실시간 정보를 갖다 알려준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실 마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BI는 뭐 용어가 의미하는 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좀 역사적 데이터,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역사적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제 다 집어넣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BI입니다. 그 역사적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점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저장 그리고 활용을 위한 기술로 이제 점점 더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의사 결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시간 BI, 리얼타임 BI는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차원 분석,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실시간 BI는 기존의 BI하고 뭐 다른 게 데이터가 조금 더 실시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0% 실시간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저는 존재하기는 힘들다. 99.9% 실시간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100%라는 거는 우리 금도 99.9%로 하죠. 100%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처럼 실시간도 100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그 100에 근접한 최신의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사용한다는 그 개념으로 실시간 BI라고 하고, 그 얘가 뭐 이게 뭐 대시보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시각화하는 그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바로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래프들, 이게 클릭하면 이제 바로 업데이트 바로 됩니다. 여러분들 그 왜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뭐 오늘의 금시세 해가지고 딱 갔는데, 금시세가 뭐 저기 한 돈에 얼마다 28만 얼마다 나오죠. 가만히 놔두면 금값이 계속 시간 뭐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내 컴퓨터 스크린에 가만히 놔두면 내가 봤던 그 금값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그 페이지 리로드를 시키면 이제 업데이트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실시간 대시보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번 차시에서는 자료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BI의 그 몇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OLAP 포함해서 데이터 마이닝, 이제 DSS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 그 기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실제 각 그 기술만 가지고도 뭐 한 학기 수업이 될 만큼 그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경영정보론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 과목이기 때문에 각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러한 그 기술을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알려주는지, 보여주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시보드나 뭐 시각화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그 교재를 따지면 이제 그 기술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인데, 뭐 많이 들어보는 인공지능이라 하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어떤 인공지능도 실제 상당 부분 데이터 분석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잠재적 가치화 한계,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스템인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랍니다. 예. 이것도 이제 좀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시스템. 시스템이 전문가처럼 이제 그 행동을 해줘야 되니까, 이 전문가 시스템에 뭐 ES라고 또 하는데, ES
효익과 응용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인텔리전스 에이전트의 유형별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문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번 차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